만화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여기 파트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파트는 뭐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찰스 1세니 제임스 1세니 찰스 2세니 제임스 2세니 막 뭐 복잡한 이름들이 막 많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필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한 판에다 제가 필기를 딱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글씨가 아니라 뭐 글씨야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건 한 판에 딱 놓고 이름들을 요렇게 분석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글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과서만 그렇게 읽다가 보면 여기 파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린 대로 인물별로 그 흐름대로 사건 안에 그 인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한판 필기가 되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사건, 영국 혁명입니다. 영국 혁명입니다. 자, 이 영국 혁명이 나오게 되었던 몇 가지의 이제 배경들이 있을 텐데요.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이 나오게 되었었던 배경은요. 영국은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무슨 전통이 등장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입헌주의 정치. 입헌주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었죠. 그래서 뭐 13세기 때 존 왕의 이게 대헌장을 받는 그러한 입헌주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었고요. 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했었고요. 자, 시민 계급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근대적 지주라고 불리는 젠트리들도 각각 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그러한 영국 혁명을 이끌게 되는 주된 원동력이 된다. 라는 그러한 배경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절대 왕정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왕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들이 좀 비슷한 왕들이 1세, 2세 나뉘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한판 필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제임스 1세부터를 영국의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스튜어트 왕조라고 합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영국 혁명이 대부분 이어지게 되는 때까지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왕들만 이렇게 거의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제임스 1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입헌주의 전통이 숨쉬고 있는 영국 내에서요,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신봉합니다. 왕권 신수설 이거 뭐야? 나에게 이러한 권한은 신이 직접 부여해줬다라는데 뭐 이러한 상당히 해서 약간 이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제 정치란 건 뭐죠? 왕이 다른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의지대로 정치를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전제 정치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됐었고요. 특히 이제 당시 영국 내에서는 많은 이제 뭐 청교도라든가 이들이 신앙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주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요. 이 국교회를 고수했습니다. 영국은 국교회가 맞는 거지. 그거 아닌 사람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교회만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이 국교회 이 고수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교도, 청교도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탄압입니다.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에서 이러한 전체 움직임을 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는 이 제임스 1세는요. 뭐 했던 왕이다? 전제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제임스 1세입니다. 자, 제임스 1세 이후에 나오는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올 거거든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찰스 1세도요. 자신의 이 앞에 왕이었었던 제임스의 생각을 맞다고 그래요. 맞아. 왕의 힘은 신이 부여해 줬었는데 당연히 내가 절대적인 힘이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전제 정치를 강화해 나갑니다. 전제 정치를 이제 강화해 나가고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딱 그게 있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것이죠. 특히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이거 이런 과세권이라든가 혹은 이런 세금 더 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많이 사실 사람들이 아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요. 이 찰스 1세가 어떻게 했냐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엇을 진행합니까? 과세를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과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세금을 내는 대상은 우리들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과세를 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 청원을 주장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권리 청원입니다. 권리 장전이 아니라 청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권리 청원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 이 권리 청원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권리 청원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과세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가장 줍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권리 청원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인신에 대해서 구속할 수 없다. 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권리 청원의 주된 내용 뭐라고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두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인신 구속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찰스 1세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 해줄 수밖에 없었겠어요. 알았어. 이들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찰스 1세는 뭐 했습니까? 권리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승인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의회를 열지 않아요. 완전 무시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11년 동안 의회를 아예 개최를 안 합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좋아, 내가 승인해 줬지만 이제 니네 필요 없어. 니네 알아서 해봐. 권리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너를 부르질 않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주 그냥 여기 이제 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찰스 1세도 어쩔 수 없이 11년 만에 무엇을 소집하게 됐습니까? 의회를요. 소집했습니다. 11년 만에 의회가 소집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의회가 소집되었는데요. 왜 의회가 소집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어디랑 전쟁을 벌이고 있었냐면 스코틀랜드랑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하다 보면 막대한 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의회를 소집하고 나서 이제 뭐 세금을 더 걷자 막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사람들이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왕의 힘이 맞잖아. 우리나라 힘도 키워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이 왕당파가 있었고요. 왕당파랑 이게 대립되는 그런 누가 있었습니까? 의회파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를 11년 동안이나 무시해놓고 지금 장난해?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러한 왕당파와 이 의회 소집 이후 이 의회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무력으로까지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디가 이겼습니까? 의회파가 이기고 왕당파가 패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인물이 중요합니다. 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올 로멜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이 여기 의회파를 이끌고
실제 이 승리를 이끌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크로멜이 승리에 상당히 이제 이 그 주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들은 더 나가서 저 찰스 1세 저 문제 있어. 저 놔뒀다가는 앞으로 우리 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하게 주장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여기서요. 찰스 1세를요. 찰스 1세를요. 처형합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가 설립됐습니까? 맞습니다.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는 거. 자, 요 일반의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화정이 수립돼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일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러한 움직임을 당시에 청교도들이 이제 주된 층이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청교도 혁명이 영국 혁명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청교도 혁명 플러스 하나가 더 가요. 명예혁명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러한 찰스 1세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크로멜이요. 야, 이거 왕 이거 문제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했잖아요. 그럼 공화정에 이게 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멜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이요. 자, 이러한 크로멜이 등장하게 되면서 요때 잠깐 이 영국에서는 무슨 시대가 오게 됩니까? 공화정 시대가 잠깐 열립니다. 공화정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로멜 크로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크로멜입니다. 자, 크로멜이 그래서 이제 공화정을 열게 되는데요. 그는 내가 국가를 보호해 주겠어 라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호국경에 취임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난 국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너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게. 앞으로 강한 영국 이런 거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믿어줘봐 라고 하면서 공화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더 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말, 결국에는 이러한 입헌 정책 왜 나오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상당히 독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독재 정치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고요. 그는 이제 또 하나가 어마어마한 청교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신앙이 있거나 그런 거는 참 좋은 것이죠. 얼마든지 이제 개인의 그거는 선택이니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기준을 남한테도 동일하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법 없이도 완벽하게 사실 뿐이에요. 아침에 언제나 일찍 오시고 정말로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딱딱딱딱딱 지켜나가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런 담임선생님이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생활 너무 좀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답답할 거예요. 너 왜 늦었어? 사람이 늦을 수가 있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쉬는 시간에 지금 잡담이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 늘 1년 내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답답해서 진짜 막 엄청난 그 저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크로멜은요, 이거를요, 전국을 상대로 그렇게 해요. 어디 지금 신앙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해? 어디 술을 마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욕 정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금욕 정치를 강요합니다. 금욕 정치를 금욕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냐면 음주, 도박 이런 것들, 음주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러한 나름의 이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러한 배경들 가운데 요때 이제 참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항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항해법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해법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해법입니다. 항해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항해법이란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영국에 들어오는 영국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이런 데서는 그 모든 배는 뭐로 관련해야 된다? 영국 자국 배나 아니면 식민지 배여야 되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이때 이 영국과 혹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었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네덜란드가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이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던 법이 바로 이 항해법이에요.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자, 항해법뿐만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의 이제 원정을 떠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이 1년에 이 분위기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의 불만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많아질 수밖에 없어. 특히 여기 금욕 정치 강요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크롬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공화당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너무 심해. 사람도 숨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왕정이 복고됩니다. 자, 왕정이 복고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입니다. 자, 찰스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찰스 2세는요, 여기 이제 너무 지금 약간 청교도의 약간 이 금욕 정치 강요하면서 이런 것들, 금욕을 강요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는요,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청교도 아닌 것 같아. 나 가톨릭으로 갈래. 이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전제 정치를 또 강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가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심리혁명 보시면서 비슷한 감정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전제 정치를 또 강요하게 돼요. 이제 강화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전제 정치 강화하니까 그동안 이러한 모습들을 맛봤었던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왕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서요. 의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제정합니다. 좋아, 가톨릭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해보세요. 우리는 이 법 제정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개의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심사법이랑 인신보호법입니다. 심사법, 인신보호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신보호법도 같이 기억하십니다. 자, 이 신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국교도,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가 아닌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비국교도는요, 공직 취임이 공직에 나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심사법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심사법은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의적으로 인신 구속할 수 없다. 우리 인신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법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 이제 찰스 1세의 동생인 이 제임스 1세가 왕으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찰스 1세의 동생 제임스 1세도 역시 이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인정했던 파와 혹은 하자고 주장했던 파와 그에 반대했던 파들에 의해서 의회끼리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당이 무슨 당이냐면 토리당과 그다음에 휘그당이 대립을 합니다. 자, 이 토리당은 여기 제임스 2세 왕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당이었었고요. 휘그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 의회 중심으로 가야 돼. 특히 가톨릭을 우대하고 있는 이제 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 이거 절대 안 돼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대립을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이 제임스 2세는요, 이제는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역시 자신의 형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가톨릭에 대해서요. 이런 법이 있던 없던 가톨릭 우대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전제 정치 더 강화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넘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것을요, 이 심사법이나 지금 인신보호법 있죠? 인신보호법 있죠? 이것을 전부 다 뭐 해버립니까? 폐지시켜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 의회를 지금 완전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 라고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임스 2세는요, 2세는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제임스 2세의 딸이었었던 누구와? 메리와,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요. 누구? 이 메리의 남편이었었던 윌리엄을 데리고 옵니다.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하는, 지금 거의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들을 공동 왕으로 하는 정권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이러한 이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이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 왕으로 갔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다른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야, 우리 진짜 대단해. 우리 참 명예스럽게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 혁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저 영국혁명은 요렇게 있는 요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을 같이 우린 영국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들은 근데 별로 힘이 없었겠죠? 왕이 2명이니까 좀 아주 단일한 이러한 체제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주장했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뭔데요? 권리 장전입니다. 권리 장전입니다. 요거는 권리 장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리 장전입니다. 이때 이제 권리 장전에서 나올 만한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권리 장전에서는요, 의회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음을 밝힙니다. 의회는 어떤 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일단 입법권을 확인 짓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과세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 면책권 등등에 대해서 의회의 권리에 대해서 쭉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강력한 힘이 없었던 메리나 윌리엄 이런 이제 공동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 장전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이 권리 장전이 승인되면서 영국의 무슨 체제가 이제는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됩니까? 입헌군주 체제가. 입헌군주 체제의 기틀을 확립시키게 되었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누구로 넘어가게 되냐면 앤 여왕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앤 여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앤 여왕 때 어디를 병합하게 되냐면 스코틀랜드를 병합합니다. 자,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면서 이때 나왔었던 말이 뭐냐면 대영 제국을 확립합니다. 확립시키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스튜어트 왕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앤 여왕이 별다른 이제 2세 없이 죽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독일에서 자라고 있었던 누굴 데리고 오냐면 조지 왕을 데리고 와요. 조지 1세.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지 1세는요 영어를 못해요. 예, 독일어랑 프랑스어 정도는 조금 했었는데 독일어는 잘했겠죠. 어쨌든 근데 영어는 못해요. 근데 영국 왕이 영어를 잘 못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건 내각 책임제가 이때부터 자리 잡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조지 1세가 등장했었던 요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하노버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가 시작됐다. 근데 이 조지 1세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잘 못해요. 왕 자체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때 요 말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왕은 뭐 하지만, 군림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통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 요거 진짜 시험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 라는 게 바로 요때 이 조지 1세 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배경 말씀드렸죠. 아니, 영국 왕인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어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때부터 확실하게 이 영국은 무슨 체제로 가게 됩니까? 내각 책임제로. 네,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여기다. 한 판에 필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정리하자면요. 요게 이제 영국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볼 건 요렇게. 뭐 사실 이거 왕별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크롬웰 잠깐 등장했다가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 그 흐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임스 1세 때 뭐 있었습니까? 청교도 탄압하면서 이제 전제정책 강화했었고요. 그 다음은 찰스 1세 때는요. 전제정책 너무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까지 하게 되면서 권리청원. 권리청원이 누구 때입니까? 찰스 1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권리청원을 승인했었지만 뭐 했어요? 소집하진 않아요. 10년 넘게 소집하지 않게 되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었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왜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왕단파랑 의회파가 이제 의회 내에서 대립하게 되었었는데 그 승리에서 거기서 누가 이겼었다? 의회파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1등 공신 누구 있었습니까? 로멜, 크로멜이 있었고요. 찰스 1세를 처형해버리고 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청교도혁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로멜은 뭐 호국경 취임했었고요. 이 금욕정치, 금욕적인 모습 강요했었고요. 항해법이 있었고 아일랜드를 원정하기도 했었다.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면서 잠깐 등장했었던 공화정은 다시 왕정으로 복고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찰스 2세 등장했었고요. 카톨릭 우대하면서 뭐 심사법이나 인신보호법 같은 법을 의회에서 제출했었지만 이 제임스 1세 때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추방당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했었던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에 의해서 권리장전이 승인되었었다. 자, 권리청원은 찰스 1세, 그 다음에 권리장전은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 요 시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 조지 1세 때 요 말 나온다는 거.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라는 거. 요거 영어로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 있는 자료들 잠깐만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찰스 2세 때 처형 장면이래요. 이런 장면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찰스 1세 처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장전을 받는 메리와 윌리엄 이렇게 좀 뭐 같이 공동으로 이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작되었었던 이 영국 혁명을 뒤로 넘어서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물론 이 미국의 독립혁명도 몇 가지 당연히 배경이 있겠죠. 사실 여러분 보면 진짜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좀 어떤 면에서 좀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지 한 200년 정도 조금 더 됐거든요. 그런데도 뭐 지금은 뭐 거의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국가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물론 이 미국이 축복받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용할 수 있는 땅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어요. 선생님 뭐 러시아나 이런 데가 더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효한 토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농업 생산국으로서의 장점과 여러 가지 산업, 특히 무엇보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본토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되면서 그 이후 20세기에 가장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 바로 미국.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배경은요 17세기로 갑니다. 자, 17세기로 가면서 17세기 초예요. 17세기 초예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이제 꿈꿨었던 청교도들이나 그 다음에 상인들이요.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이제 들어왔었겠죠. 자,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서부, 우리가 소위 보면 뭐 미국의 서부개척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초기에는요, 대서양 연안, 즉 이 동부 연안에서만, 동부 지역에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서구로 가면서 이제 서부개척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대서양 연안에 대서양 근처에 13개의 식민시를 건설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영국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 식민시가 있었었는데요. 이 식민시에 상당한 무엇가 허용되었었냐면 자치가 허용되었어요. 뭐 의회를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고 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냥 잘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요, 무슨 것을 강화하게 되냐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중상주의를 좀 강화하는 모습들을 가게 돼요. 이 영국이 이때 왜 중상주의를 강화했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7년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이 영국의 재정이 상당히 좀 다운돼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자, 이러한 영국의 재정의 위기를 조금 이제 보탬이 되고자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중상주의적인 노선을 좀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은 전혀 이제 거두지 않았었던 인지세. 뭐 미국 내에서, 여기 이제 식민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출판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는 것이겠죠. 인지세, 차세 등등의 그동안에는 거의 뭐 보도 듣도 못했던 이런 세금들을 더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국 본토에서 결정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식민시들은요, 뭐가 있었냐면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 유명한 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요 말 나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식민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표는 영국 본토로 보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세금을 확정시킨 거 아니겠어요? 확정해갖고 너네 지금 이렇게 세금 내, 이것뿐만 아니라 막 별의별 세금들을 많이 내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흥분한 것이죠. 아니, 지금 우리 대표는 거기 한 명도 파견을 못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세금을 이렇게 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저항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도 사실 한 발 물러나요. 오케이, 알았어. 다른 거는 그러면 다 폐지시킬게. 그런데 요거 하나는 남기자. 차세 하나만큼은 남기자. 라고 하면서 이 차세만 유지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도 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이제 아메리카의 이제 식민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차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입해다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들이었었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하계 정박 중이던 이 영국 배에 올라서요. 이제 뭐 동인도 회사의 이제 배겠죠. 그 배에 올라가지고 이 시민들이요, 원주민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 차를요 전부 다 물속에 막 던져버리고 이제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배에 있던 차를요 전부 다 없애버린 겠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본국은, 특히 이제 영국은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지금 뭐 곱게 하려고 했더니 이거 말을 안 듣는구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당시에 보스턴 항은요 거의 이 영국과 미국을 하고 있는, 특히 당시에 이 미국의 이 식민시는요, 뭐 제가 미국 그러지만 이 당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아메리카 이 식민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보스턴 항이었거든요. 그 보스턴 항을요, 보스턴 항구겠죠. 보스턴 항을요 폐쇄시켜 버립니다.
해봐. 그럼 너네 아마 지금 이제 본국에서 영국에서 이거 넣지 않으면 니네가 더 힘들걸?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아메리카 대륙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이 대륙회의를 열고, 이거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영국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국군과 누구? 여기에 이제 식민시의 이런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민병군을 만들게 되거든요. 민병대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민병대가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요때 나왔었던 유명한 전투 이름이 뭐냐면 렉시턴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예, 렉싱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 전투를 벌이면서 더 전의를 불태우고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언제냐면 1773년입니다. 좀 이제 그 연도를 원하는 친구도 있어서 잠깐 써드리고요. 1차 대륙회의가 언제냐면 1774년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도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싸워야 된다? 싸워서 실제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했었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완전히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언가 총사령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령관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워싱턴을요, 총사령관으로 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바로 그 워싱턴입니다. 예, 이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뽑고요. 그리고 나서 이 1차 대륙회의 이 시기쯤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대륙회의는 참고로 75년이었고요. 1700. 이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입니다. 연도는 굳이 여러분 억지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이제 쓴 사람이 있죠? 요 쓴 사람 많이 나옵니다.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이 쓰게 되었었고요. 요때 나오는 멘트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왜 독립을 해야 되냐? 혹은 왜 영국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줘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그가 크게 3개 정도를 주장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게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권, 재민, 사상.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토머스 제퍼슨의 천부 인권, 주권, 재민, 사상, 이 저항권 등등은 그 이후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1776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거 잘해야 돼.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사실 이 당시에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분명히 영국이 이러한 이 모습을 분명히 진압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그동안 이 유럽에서 워낙에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영국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누가 지원해 주게 되냐면 요렇게 지금 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 오케이, 좋아 라고 하고 이때 다 해갖고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등이요. 여기에 있는 이들,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줍니까?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걸 결정하면서 군대도 보내주고 막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젠 더 이상 영국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까? 파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파리 조약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프랑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알 수 있겠죠. 파리 조약. 1783년에 파리에서 이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파리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식민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조약 이후로 이들은요, 무엇까지 제정하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헌법까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 제정은 1787년인데요. 이제 헌법이 제정되었었고요. 이 헌법은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되냐면 삼권 분립에 기초한 이제 민주공화제 이런 것들을 분립을 한 민주공화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방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나타났었던 게 뭘까요? 예,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알려져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요.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게 1789년이에요. 178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합중국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아메리카 합중국은요, 대통령을 선출했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사령관이었었던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최초의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 움직임이 그 이후 어디에도 영향을 줬냐면 프랑스 혁명에,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었었던 게 바로 이 미국 혁명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뒷 파트보다는 여기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이제 순서적인 것들, 요건 아마 내신 문제나 이런 데 상당히 선생님들이 즐겨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 순서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1차 대륙회의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뭐 렉싱턴 전투 같은 게 있었고, 2차 대륙회의가 있었었고, 그 이후에 독립선언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었다라는 거, 그 이후 파리 조약, 그 다음에 헌법 제정, 이러한 순서들, 그 다음에 이 토머스 제퍼슨에 나왔었던 그 이제 독립선언서의 주런 내용들, 이러한 것들 봐주시면 정리가 다 대부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돼 있는 것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림 자료인데요. 뭐 이 그림에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나올 만한 건 없고, 이게 그냥 보스턴 차 사건이구나. 요게 결국에는 이 미국 독립혁명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구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스턴 차 사건 벌어졌었고요. 73년도에. 자, 렉싱턴 전투가 이제 그 1차 대륙회의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륙회의와 함께 이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는 이제 그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루게 되었었다라는 거. 사실 요 지도만 놓고 보면 이게 아마 지역별로 묶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요. 저기에 이제 제가 한 판에 정리해드린 거대로 아마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보니까 나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폭정에 맞서 잉글랜드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의회파 군대를 지휘하여 네이즈비 등지에서 왕당파를 무찔렀다. 의회파를 지도해서 왕당파를 무찌른 인물이군요. 또한 항해법을 제정했다. 에헤이, 우리 이제 다 알아냈습니다. 로멜 크로멜입니다.
자, 이 크로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심사법을 제정하였다.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심사법은 누굽니까? 예, 찰스 2세 때 나왔었던 것이고요. 2번입니다. 휘그당을 지도했었다고요. 예, 휘그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제 휘그당은 이제 의회 중심으로 이제 가자라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휘그당과는 관련이 없고요. 3번입니다. 권리청원을 승인하였었다. 권리청원은 언제입니까? 찰스 1세 때 등장했던 것이고요. 4번입니다. 명예혁명을 주도하였었다. 예, 명예혁명은 크로멜 사후 이후에 등장했었던 거니까 크로멜은 할 수 없었겠죠. 5번이 정답이겠죠? 맞습니다. 아일랜드 원정을 단행했던 게 바로 로멜 크로멜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2012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네요. 보니까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의 차 상자를 버린 사건이다. 당시 그들이 고수한 원칙은 무엇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버렸을까요? 어떤 내용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세 없는 곳에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뭐 이런 내용이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이제 곡물법인데요. 요거는 그 영국에서 19세기에 이제 그 실행했었던 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2번입니다.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 요거 저희가 지난 지난 강의에 아까 배웠었죠. 누구죠? 나오는 그 조지 1세 하노버 왕조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영어 못했다며요. 영국 왕인데 그래갖고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세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요. 유럽과 아메리카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요건 다다음 강에 저희가 이제 배울 텐데요. 유럽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아메리카인들은 아메리카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멀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5번은요. 의회 승인 없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내용은 영국의 권리장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정리가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 읽거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이건 다 마찬가지로 한판 필기로 제가 정리해서 다 자료실에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거대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은 프랑스 혁명 그 이후에 전개되는 거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